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이제 구현해 볼 텐데요. 총 3번에 걸쳐서 동영상 강좌를 진행을 할 텐데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랩뷰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를 이용해서 계측 장비를 RS232 통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USB 통신 아니면 이더넷 통신을 해서 계측 장비로부터 취득한 센서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PC로 로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진행할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 및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기능을 구현하는 실습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랩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관련된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제 랩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PC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보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보통 운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여러 개의 어떤 자원들, 특히 서브 VI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냥 VI 파일 형태로 관리하시다 보면은 간혹 다른 폴더에 있는 서브 VI를 내가 참조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개발한 소스에 대해서 제공을 할 때 특정 서브 VI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캡처한 화면에서와 같이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은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 구조 디자인하기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폴더를 2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서브 VI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폴더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컨트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용자 컨트롤을 저장하는 폴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관련된 실습을 통해서 어떤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운영하실 때는 사용자 컨트롤을 지정을 해서 상태 머신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in.ctl과 상태.ctl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말 그대로 main.ctl 같은 경우는 메인 VAI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상태 정보를 정의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태.ctl 같은 경우는 기능 구현과 관련돼서 정의한 상태에 해당하는 입력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실습에 진행할 테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VI 폴더 같은 경우는 메인 VI에서 참조하는 서브 VI를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이제 크게 서브 VI 2개를 운영할 텐데요. 하나는 서브 get next state.vr라고 해서 이 VI 제목에서처럼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이제 2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루프에서는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나머지 하나의 루프에서는 기능을 수행하게 운영할 건데 기능 수행하는 루프는 또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상태 머신을 운영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이 다음 상태로 처리할 때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의하기 위한 서브 VI를 하나 운영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동작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로깅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서브 세이브 파일.vi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메인 vi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메인 v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오른쪽과 같은데요. 다이얼로그 형태로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제목은 데이터 로그라고 할 거고,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제 계측 장비하고 연계할 때 계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정 값들. 그래서 보통 시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뭐 컴포트 설정부터 해서 보레이트, 뭐 비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컨피그레이션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대표로 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보통 운영할 때는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을 만들 텐데 숫자형과 문자열 두 개의 입력 값을 정의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는 이 부분이 뭐 RS232 통신과 관련된 컨피그레이션 내용이 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USB 아니면 이더넷과 관련된 정보를 여기에 정의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컨트롤이 3개가 있어서 스타트 버튼과 스탑 버튼, 그 다음에 엑시트 버튼이 있는데, 엑시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VI를 정지하기 위한 버튼이 되겠고요. 스타트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때부터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내가 읽어온 데이터를 표시하는 동작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데이터를 로깅하던 동작을 멈추는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상태라고 하는 이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정의를 하지 않겠지만 세 번째 날인 이제 실제 기능을 구현하는 루프를 정의할 때 결국에는 상태를 정의를 할 거고,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관련된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웨이브폼 차트를 사용할 겁니다. 웨이브폼 차트 같은 경우는 자체 히스토리 버퍼가 있기 때문에 구현을 아주 심플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를 이 웨이브폼 차트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습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난수 생성 함수의 결과값을 이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웨이브폼 차트 인디케이터에 업데이트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 구조 디자인 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프로젝트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새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침을 누르겠고요. 그러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디폴트로 제공이 되겠고,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저 같은 경우는 관련된 폴더에 자, 프로젝트 파일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관련된 폴더로 가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를 2로에서 보셨다시피 두 개의 폴더를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컨트롤이라고 하는 폴더를 운영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서브 VR라고 하는 폴더를 운영할 겁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으로 윈도우 탐색기에서 두 개의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추가해서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각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추가 폴더 자동 적용을 선택하신 다음에 서브 VR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저장해 주시고요.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에서 VR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관련된 폴더로 가셔서 저는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main.vir을 하나 운영할 거고요. 자, 오늘은 실제 코딩을 하지 않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만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만들 텐데요. 우선 자, 우측 상단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데이터 로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VI 프로퍼티에서
자, 윈도우 모양의 디폴트로는 윈도우 제목이 vi 이름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해제하신 다음에 데이터 로고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가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에서 메뉴, 수직, 수평, 스크롤 막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실행될 때 도구 모음 보이지 않고 윈도우 크기 조정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 텐데요. 우선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라벨은 제가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원소를 가질 텐데요. 하나는 숫자형 입력 컨트롤을 가지겠고요. 자, 다른 하나는 문자열 입력 컨트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왼쪽 경계로 맞추시겠고요. 그리고 테두리 누르신 다음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운영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컨트롤에서 자, 버튼을 빈 버튼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정지 버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추시겠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부터 자, 프로퍼티에서 우선 라벨은 스타트라고 하겠고요. 자, 불리언 텍스트의 오프 텍스트에 대해서 자, 대문자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스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프로퍼티에서 엑시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 텍스트는 대문자 엑시트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불리언 컨트롤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이 렛치입니다. 자, 그래서 렛치 타입이 3개가 있겠고요. 자, 이 상태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는 오늘은 이제 구현하지 않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마지막으로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차트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완성이 됐죠. 자, 라벨은 디스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자, 구현이 다 됐고요. 자, 불리언 컨트롤과 그 다음에 자,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 그 다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까지만 구현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 닫겠고 연속 실행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실질적으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그램에서 연속 실행 버튼을 자, 체크 해제하시게 되면은 정지가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간단하게 자,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운영할 거고요.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을 자,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로깅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 다음 강좌에서는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구조를 자,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